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소리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2월 14일 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야권 후보 단일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 현실에 또 비추어서 그리고 현재의 민심, 구도 이런 것과 다 연결시켜서 야권 후보 단일화 근본적인 문제. 첫 번째는 과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을까? 그리고 윤석열이 아닌 안철수로 후보 단일화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겨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돼서 안철수 정권이 탄생한다고 하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자, 지금 후보 단일화 문제는 지금 당장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도 이것은 시급한 현안이지만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대선도 그렇고 대선 이후를 내다봤을 때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일단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나가서 이 한 사람은 국무총리 그리고 또 내각 재청권 이런 것을 갖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중에 결국은 이 민주당이 여소야대, 극심한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이 다 합치면 180석 정도 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아마 국무총리도 제대로 임명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정계 개편을 해야 되죠. 정치 질서를 바꿔놔야 되는데 그때 그동안 중도에 있었던 안철수 그리고 민주당 세력과도 같이 정당을 해봤던 안철수가 총리로서 아니면은 총대가 굳이 아니더라도 공동정부의 한 축을 맡고 있으면은 그런 역할이 쉽고 그러면은 전국 안정도 좀 그냥 윤석열 단독으로 그 정권을 잡는 것보다는 좀 수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 단일화를 계속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자, 그런 구도는 다 허물어지는 것이죠. 일단 여기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뽑게 되면은 지는 사람이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말로는 안철수 후보가 러닝메이트 이야기하지만은 아니 후보 단일화까지 해서 이겼는데 왜 그 지분을 나눠주겠습니까? 자, 그러니 지금 안철수가 주장하는 이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이것은 지금까지 이 보수 진영에서 보수층에서 구상을 해왔던 그런 후보 단일화에 의한 압도적 대선 승리 그리고 대선 승리 이후의 안정적 국정 운영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 자, 그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이재명과 안철수의 그 단일화 그것은 개문서로 놔두었지만은 그것은 무산됐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간딱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닭 쫓던 개가 된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뻘쭘해준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본인은 직접 긍정평가하지만 아쉽다 이런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 권영세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일제히 이 여론조사에 의한 방식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가령 이태규 이 총괄선대 본부장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100% 여론조사에 의한 그 단일 후보 선출 100% 여론조사에 의한 선출이 아니면 우리는 단일화 안 한다 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단일화가 어렵게 되기도 하는데 제가 왜 이 안철수 후보 쪽에서 주장하는 막무가내로 후보 경선을 요구하는 그 여론조사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정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론조사 방식이 어떻고 그 문제는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진행했던 방식이 그대로 채택하자 이런 것은 좀 억지에 가까운 것이고 서울시장과 대선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때의 지지율, 오세훈과 안철수의 지지율, 지금 윤석열과 안철수의 지지율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준용하자는 건 억지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남은 건 야권 후보 단일화인데 이재명과는 물 건너갔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역선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은 역선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선택이 지금 그 어떤 수치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단 이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적합도 조사에서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약간 우세한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은데 그 여론조사 중에서 보수층만 딱 따로 떼내서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뭐 7대3으로 윤석열이 적합하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 진보층만 따로 떼서 하면은 또 안철수가 적합하다는 게 한 7대3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역선택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본선에 가서 결국 그 안철수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도 본선에 가면은 안철수를 찍지 않고 이재명을 찍을 그 역선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들지 말고 그냥 무조건 100% 여론조사를 하자고 하니 저는 억지라고 보는 것이고, 자, 일단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 단일화 이것이 성사가 되면 단일 후보 안철수 탄생이 불가능하지만도 않다. 왜 그러냐면은 역선택도 선택이다. 역선택을 해도 나중에 집계에 다 들어가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으면은. 그래서 홍준표 그 의원이 후보 경선할 때 계속 역선택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경선에서 책임 당원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참패를 해서 후보가 안 됐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오히려 더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지지율 여론조사지만은 결국 그것이 단일 후보를 선택하는 실제로 투표나 마찬가지 그 여론조사에 가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단일 후보가 되면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 단일 후보가 성사됐을 때 그러면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이 유권자들이 안철수에게 그대로 갈까? 자, 일단은 뭐 그대로 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그대로 간다. 물론 이탈이 생기겠지만은. 자, 이 단일 후보 그 여론조사 과정에서 또 양쪽에 막 앙금이 생기겠죠. 그래도 일단 일반 유권자들은 많이 간다. 그대로 간다고 쳐도 자, 그럼 그때부터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은 서로 양 진영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외연 확장,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하는 것이 지금 선거운동의 핵심입니다. 지금 막판 선거운동에. 그러면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전국 조직이 막강하죠. 전국에 180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고 전국 조직이 막강합니다. 범여건이 18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막강한 이 조직력을 가지고 지금 막판 승부를 걸 텐데 그리고 또 이 지방 권력도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력으로 승부를 할 텐데 안철수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면 과연 조직력을 가동할 수 있을까? 안철수는 국민의당은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3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3명인데 물론 이 106석을 보유한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 조직력을 뭐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조직 가면은 뭐 당협위원장도 있고 현역 국회의원도 106명이나 있고 또 나머지는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는데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던 이 사람들이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됐는데 앙금도 생겼는데 그만큼 이 조직력을 가동을 시킬까? 이거 상당히 의문이죠. 자, 안철수는 지금 비례대표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대본부 체제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캠프는 선대본부, 중앙선대본부가 있고 지역에 각 선대위 있고 또 직능단체별로 다 있고 지금 딱 이 틀에 짜여 있죠. 틀에 짜여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것이 탄탄하지 않습니다. 지역 조직도 그렇고 선대본부, 선대위원회 조직도 별로 탄탄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허술하죠. 그것은 제가 뭐 취재를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로 단일화가 됐다고 해서 이 윤석열을 위해서 움직였던 이 조직, 선거 조직, 또 지역 조직 이것이 안철수에게 싹 가서 안철수를 대통령 만들기에 막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죠. 그러면 조직력 싸움에서 막판에 이재명에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이 선거운동 자체가 어렵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궁금증입니다. 그 다음 궁금증. 물론 단일 후보 안철수는 그렇다면은 이재명에게 이길까? 이것을 먼저
살펴봤죠.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지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실제로 안철수 정부가 탄생했다. 안철수 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까? 자, 일단은 시작할 때 왜 그러냐면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3주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양당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돼서 대선에 승리한다고 하면은 안철수 정부가 들어서고 일단은 비례대표 의원 3명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이 집권 여당이 됩니다. 집권 여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물론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고 정계 개편도 추진하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국민의당 106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을 온전히 다 흡수를 할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거야, 뭐 안철수 입장에서 다 온전히 흡수를 하고 과거에 같이 했던 민주당 중에서도 일부 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자,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과연 중도 성향의 대통령이 딱 있고 이쪽에 왼쪽에 있는 민주당 쪽, 또 오른쪽에 있는 국민의힘 쪽이 딱 받쳐주는 그런 구도가 가능할까? 안철수 후보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때 이야기를 했죠. 에마뉴엘 마크롱 방식, 프랑스 에마뉴엘 마크롱이 이 소수파로 집권을 하고 나서 국민통합 내각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진영 대결이 극심한 이 상황에서 국민통합 내각, 이거 뭐 그렇게 된다면 환상적이지만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양극단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환상적인 그럴 가능성보다는 일단 몽상에 그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100분의 1은 집권 여당이 탄생을 하고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지만 지역구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이탈자가 속출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가뜩이나 윤석열 중심으로 범야권이 집권을 해도 이 극심한 요소들 때문에 뭐 총리도 임명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은데, 안철수가 집권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초반에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적어도 다음 총선할 때까지. 자,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정권 교체가 되면은 그전에도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을 때 진보 쪽에서 극심한 이 저항이 있었죠. 2008년에 있었던 강우병 파동이 대표적입니다. 강우병 파동 나중에 전부 다 허위로 밝혀졌지만은 초기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가짜 뉴스 퍼뜨리고 언론까지 막 같이 합작을 해서 그런 일을 벌였죠. 지금도 만약에 보수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은 진보 진영에서 굉장한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국회 의석도 더 많지. 거기다가 또 뭐 검찰총장도 김호수 1년 임기 더 남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도 남았고 나머지 임기 알밖에 해놓은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권력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 국회도 뭐 마찬가지고, 이 상황에서 극심한 저항을 받을 텐데, 자, 안철수 정부가 탄생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할 수가 있을지, 자,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경선에 의한 후보 여론조사 100% 여론조사 경선에 의한 후보 단일화, 이 주장은 좀 상당히 억지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린 대들보였습니다.